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은 가을 저녁, 병원의 복도 창문 너머로 물 한 개가 낀 풍경이 희미하게 보였다. 서울의 오래된 종합병원. 그곳에서 나는 아내 은혜가 첫 아이를 낳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낮은 기계음이 섞인 공기는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은혜는 몇 시간째 분만실에서 고군분투 중이었고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손을 맞잡은 채 초조하게 시간을 세고 있었다. 간호사가 바쁘게 오가는 모습, 멀리서 들리는 다른 가족들의 속삭임, 모든 것이 내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다. 그때 장모님이 복도 끝에서 천천히 다가오셨다. 장모님은 늘 단정하고 품위 있는 분이셨다. 쉰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기품이 흐르는 모습, 단아한 한복 치마를 입고 머리를 깔끔히 묶은 모습은 마치 세월을 비껴간 듯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얼굴에 미묘한 긴장과 떨림이 스며 있었다. 재민아, 장모님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그 말에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혜의 상태가 궁금했지만 장모님의 눈빛에는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병원 현관을 지나 밖으로 나왔다. 비는 가늘었지만 끊임없이 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반짝이는 물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장모님은 작은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펴지 않고 그대로 손에 쥔 채였다. 재민아, 은혜가 이렇게 큰일을 겪고 있으니 마음이 무겁지. 장모님의 목소리는 비와 섞여 더 깊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장모님, 은혜가 잘 이겨낼 거라 믿지만 그래도 걱정이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장모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다. 병원 앞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우리는 비를 맞으며 마주섰다. 장모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재민아, 너는 우리 은혜를 정말 아끼지.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묻어둔 어떤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나는 당황하며 그럼요. 장모님, 은혜는 제 전부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살짝 숙이시더니 뜻밖의 말을 꺼내셨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너도 짐작하고 있지 않니?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의 옷은 젖어갔다. 장모님의 얼굴에는 비와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흘렀다. 나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숨을 고르려 머릿속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는 이제 제법 굵어져 병원 앞 느티나무 잎사귀를 두드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장모님과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비를 맞고 있었다. 젖은 옷이 차갑게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장모님의 눈빛이었다. 그 눈은 마치 오랜 세월 묻어둔 비밀을 이제야 꺼내려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재민아, 장모님이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가 정말 모르겠니? 그 말은 마치 바람처럼 내 가슴을 스치며 혼란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장모님이 한 걸음 다가오셨다. 비에 젖은 한복 치마가 무겁게 흔들렸다. 은혜가 이렇게 큰일을 겪고 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자꾸만 나를 몰아쓴다. 장모님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 다음 말을 기다렸다. 너는 우리 은혜를 아끼지만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내 마음도 흔들렸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비소리마저 멀어지고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장모님의 얼굴은 비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로 젖어 있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은 게 잘못인지 알아.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더는 숨길 수가 없었어. 나는 말을 잃었다. 장모님의 고백은 내 모든 생각을 뒤흔들었다. 은혜가 분만실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고 있는 이 순간, 장모님은 왜 이런 말을 꺼낸 걸까? 나는 한 발짝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저는 은혜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와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장모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어리석었어. 그냥 잊어줘? 하지만 그 눈빛은 쉽게 잊을 수 없는 깊이를 품고 있었다. 그때 병원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를 불렀다. 최재민 씨, 아내분이 출산하셨어요. 건강한 아들입니다. 그 소리에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장모님과 나는 서로를 잠시 바라보다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비에 젖은 복도를 지나 분만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은혜가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은혜의 손을 잡으며 모든 혼란을 잊으려 애썼. 하지만 장모님의 그 눈빛은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병원방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다. 은혜는 침대에 누워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 아들의 작은 손가락이 은혜의 손을 쥐는 모습은 세상 모든 걱정을 녹이는 듯했다. 나는 은머네 옆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안도감을 느꼈다. 비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은혜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재민아, 우리 아들 이름은 뭐로 해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지쳤지만 행복으로 빛났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태윤이 어때? 평화롭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태윤이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장모님의 고백이 무겁게 남아 있었다. 병원 복도에서 나눈 그 짧은 대화는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장모님의 떨리는 눈빛은 너무나 생생했다. 나는 그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다. 은혜와 태윤이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가족이 내 전부이고 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흔들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장모님을 다시 마주해야 할 순간이 두려웠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장모님이 들어오셨다. 한복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비에 젖었던 치마는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장모님은 은혜와 태윤이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은혜야, 수고했어. 우리 손자, 정말 예쁘구나.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따뜻하고 다정했다. 나는 장모님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장모님은 내 시선을 느끼셨는지 잠시 나를 보시더니 고개를 살짝 숙이셨다. 재민아, 아까는 내가 잠시 어리석었어.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그랬나 봐. 미안하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 장모님, 저도 있겠습니다라고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서로가 공유한 어떤 무게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장모님은 태윤이를 조심스레 안아보며 은혜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장모님의 고백은 순간의 흔들림이었을 뿐 이 가족의 중심은 은혜와 태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새겼다. 비가 그치고 창밖으로 달빛이 새우며 들었다. 병실안은 웃음과 속삭임으로 채워졌다. 나는 은혜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나는 이곳에 뿌리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겠다고. 시간이 흘렀다. 태윤이가 첫 돌을 맞은 날 우리는 집 마당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다. 장모님은 여전히 다정하게 태윤이를 품에 안고 웃으셨다. 그날 장모님과 나는 따로 말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음을 알았다. 비 내리던 그 밤의 기억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나는 은혜와 태윤이의 웃음을 보며 생각했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파도를 보내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한 사랑이 우리를 지탱해준다고. 달빛 아래 가족의 온기가 나를 감쌌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았다.